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NK맥스가 그래도 심하게 빛이 나왔습니다. 첨생법권의 개정안건의 재료가 나오면서 NK맥스가 시세를 이제 돌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돌린 패턴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개정안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좀 후발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출이 호재가 이미 됐는데 후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과연 그 연속성을 갖고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가 조금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그 대안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대박을 낼 수 있는 대박주, 그러니까 무상 증자가 한 500% 이상 할 수 있는 거, 이 종목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는 매매도 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설명 NK맥스부터 드리는데요. 첨단법 개정안이 이게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거는 아마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첨생법의 그 개정안에 대한 의미가 그 범위를 넓히는 거죠. 난치 질환에만 치료 대상을 국한했던 그런 범위를 이거를 그 넓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보여드리는 기사는 작년도 11월 20일에 나타났던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길이 좀 열린 거죠. 길이 좀 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치료받고 하는 그런 그 불합리한 건이 이제는 길이 좀 열리게 됐고,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들도 좀 보면은 역시 그 첨생법 개정안이 NK맥스를 끌어당기는 모멘텀이 되고 있다고 이제 되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기사를 보면은 뭐 주주 보상 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상호 대표가 나와서 지배구조 안정화하고 주주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점, 요 점도 일단 모멘텀이 지금 현재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 기사가 나와 있는 거 어느 정도 다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자의적으로 판 건 아니죠. 강제로 반대매매 당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여튼 끝까지 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건을 우리가 기대를 일단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아직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대 주주가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금감원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겠죠. 최대 주주권과 관련해서 전자 공시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2월 1일 날 나왔던 이 공시는 예전 거 박상호 대표가 이제 물량 팔은 거, 이 부분에 대한 공시일 뿐이고, 최대 주주 집계가 이제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자 공시로 나오게 되면 그 최대 주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재료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이사회 새로 구성할 거 아니에요. 최대 주주가 가장 실권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부분이 주가를 더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외인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18만 주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이 외인들 동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거기다가 첨생법 모멘텀까지 작용이 됐는데, 이 첨생법 모멘텀은 이미 그 의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재료가 주가를 계속 끌어당기기에는 좀 한계는 있고요. 나중에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건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M&A 건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지만, 이거는 최후의 대책이죠. 최후. 모든 게 되지 않았을 때 최후의 대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의식하진 마시고요. 이 부분에 너무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여하튼 지금은 주가를 올리는 게 일단 최선입니다. 그죠? 주가를 올리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재료를 모두 다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그 재료 기대도 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그 재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정확한 주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은 2월 20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납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가, 첫 번째로 돌파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4천만 달러 추가 계약건이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거는 일전에 한두 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당장 4천만 달러가 제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요건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그것이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작년 10월 20일에 나왔던 공시죠. 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나머지 4천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 유치 및 압작 투자법인 설립 등과 관련해서 추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상우 대표가 노력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그죠? 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본 완전 잠식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일단 이 팩트로 확인이 일단 되는 겁니다. 물론 작년 4분기 실적은 발표가 안 됐지만은 지금 현재 볼 때는 충분해요. 네, 충분합니다. 자기 자본이 206억인데 총 재산이 204억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 206억을 다 까먹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제로 이하로 내려가야, 그래야 그걸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아직 지난 3분기 기준으로 204억 정도가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본 잠식권은 절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돌파구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주가 측면으로 보면은요, 지금은 여러분들 대개 한 3,500원 선 정도 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일부 매도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뭐 거기서 뭐 반드시 판다는 의미는 아니고 고민을 할 시점은 이제 그 시점이고, 그리고 이 주가가 지금 이제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 만일 좀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패턴이 나온다고 한다면 대개 기준점을 우리가 2,300원 근처에는 둬야죠. 그죠? 네, 2,300원 선을 다시 한번 손상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여기서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 올라갔을 때 고민할 지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그리고 좀 내려갈 때 고민할 지점. 네, 요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준은 그렇게 잡고 갈 필요가 있고, 하지만 이제 NK맥스와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 초반에 어떤 재료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전략은 항상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이 주가는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알고 그 부분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시로 우리가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그 소통방에서 충분히 신속하게 바로바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또 문자도 같이 병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문자를 꼭 주세요. 일단 문자를 주셔야 제가 연락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번호 바뀌었는데요. 이 번호로 NK맥스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팔든 안 팔든 일단 NK맥스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빨리 알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한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NK맥스라고 꼭 문자 주셔서 끝까지 한번 변동성이 끝날 때까지 대응을 잘 저와 같이 해보시자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고요. 그리고 응원 문자는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 뭐 100% 무료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매매 잘 하셔서 좋은 매매, 대박 매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대박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대박주는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대박주는 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저가 주면서 잡주면서 그 무상 퍼센테이지만 높여가지고 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아닙니다. 기업 내용이 있고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 중에서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추려봤어요. 그리고 100% 200%가 아니라 500% 이상은 가능한 기업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T 섹터라는 점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IT 섹터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무상증자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그 기업 가치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강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재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재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저가주나 잡주 같은 경우에 주가를 급등시킬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무상증자들이 많죠. 사실 재원도 별로 없는 가운데 주가를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기업, 이런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는가, 이걸 잘 살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이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풍부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가주 잡주하고는 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자본금하고 잉여금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되게 유보율이 높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 부분은 제가 이 종목의 그 유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이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한도가 있어요, 여러분. 네. 증자 후 자본금의 1.3배. 막 이렇게 돼 있고요. 규모도 1년간의 무상증자 총액이 1년 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무상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말로만 무상한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조심해야 되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서 종목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무상증자는요, 이거 왜 합니까? 주가가 시원찮을 때 이제 주가 관리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잉여금이, 회사의 잉여금이 그 주주한테로 이전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풀을 개인 주주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거고,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 활성화하고 재무 구조가 탄탄함을 말하자면 이제 증명하는 그런 건의 무상증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없는 종목이 무상증자하는 것하고는 좀 구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은 IT 섹터고, 주가는 한 14,000원에서 30,000원 선 정도의 적당한 범위고요. 시총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500억에서 3,000억 정도로 적당해서 움직이면 상당히 어때요? 시총이 작으니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장 주식수도 한 1,000만 주 내지 3,00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목표는 가볍고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블 내지 3더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한 달 내지 3달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이내에 주가가 급등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외인이 매집을 시작하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네, 빨간 선이 외인입니다. 확실하게 외인들이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자, 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막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다라는 거죠. 네, 요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좋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트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일단 이 주봉 차트부터 보시면은요, 주봉 차트상으로 보면 어때요? 확실하게 힘을 받기 시작하는 패턴으로 여기 나와 있죠. 네, 시작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봉상으로 봤고요. 우리가 월봉상으로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월봉상으로는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개월 정도 월봉상으로 이제 양봉이 발생한 상황.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주봉, 월봉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 현재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금 자원도 많은 기업이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가용 현금 자원이 무려 3,000억 정도입니다. 네, 무상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죠. 최근 4년 내 최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이익 잉여금 같은 경우는 한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수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8,000%에서 15,000%. 대단하죠? 네, 이 정도 범위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양호하죠. 15%, ROE도 한 12 내지 20% 정도입니다. 강점은 안정적 실적이라는 거. 그리고 퍼 배수가요, 여러분 2 내지 5배수 안팎이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죠. 한 주당 자산 가치도 3 내지 7만 원 근처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아직 위쪽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PBR로 보면은 0.2 내지 0.5배수 범위이기 때문에 최소한 1배수까지는 못 돼도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더블 내지 3더블 정도를 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렸죠. 자, 요 종목 우리가 이번에 좀 해 가지고요. 확실하게 좀 대박을 한번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실적도 상당히 안정적인 데다가 유보율도 높고 영업이익률 ROE 좋고 저평가 메리트도 있고 퍼배수, PBR 배수 봤잖아요. 그죠? 현금도 한 3천억 정도 내외.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은 사실 무상증자 아니다 하더라도 시세를 그냥 낼 겁니다. 실적으로만 봐도 낼 수 있어요. 그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봐도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무상증자를 한다면 500%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꼭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종목 꼭 해보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을 좀 한번 해보실 분들, 네, 이런 분들은요, 여기 제가 밑에
잠깐 문자 번호, 전화번호 남겼습니다만은 이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부터 매도를 해서 끝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네, 물론 이제 100% 무료고요.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문자 종목 보내드리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종목에서 한번 대박 내봅시다. 네, 아시겠죠?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